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늘로 모두 끝나죠. 대정부 질문은 끝나지만 4대강 문제와 자원외교 또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지금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 등을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데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현안 포함해서도 정치권의 현안이 많은데요.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재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을 가졌어요. 이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또 방산비리, 야당은 이른바 이걸 사자방위로 부릅니다마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예. 일단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이인재 최고위원님의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당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4대강 사업은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추진했지만 사실 이제 4대강 사업이 강의 생태계나 환경 또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자원 외교라든지 방위산업 육성은 역대 정권 또 앞으로도 계속돼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 국회 차원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국정조사 실시 여부 진지하게 좀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예,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런데 조사 대상이 지금 이명박 정부 말씀하신 대로요. 예. 그 전 정권의 주요 국책 사업들 아닙니까? 예. 책임 묻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벌써 전망도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정권의 국책 사업에 대한 평가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국회가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국정조사는 꼭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정책의 성과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대강 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게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강을 이렇게 여러 군데 보를 만들어 가지고 인공 호수를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그 강의 생태계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 전반에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또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네. 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이제 정책에 대한 성과라든지 영향 이런 거를 평가하는 국정조사가 이제 기본일 테고요. 예. 그리고 그 사업 과정에서 이제 명백한 범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전 정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예. 면책을 받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고요. 그거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국정조사 실시될 경우에 말이죠. 예. 4대강 전도사에서 요즘 개헌전도사라고 불리는 이재호 의원도 계시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출석 요구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정책의 실패를 형사 책임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이제 이건 보복이다 이런 이제 시비가 걸리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런 목적으로 야당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예. 사람들이 응당 져야 할 책임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예.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해외 자원 투자 실패를 놓고서 개인의 잘못 따지거나 개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원 외교도 예. 지금 이제 전 정권에서 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 정권도 그렇고 앞으로 정권도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연 그 자원 외교 정책 지난번 자원 외교 했던 사업들이 잘된 건 어떤 거고 잘못된 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네. 또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면 물론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잘못된 정책의 실패는 왜 있었던가 이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 성과는 최대한으로 이제 높이고 이렇게
자원 외교를 또 펼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어느 개인을 표적으로 해가지고 네. 무슨 정치적인 책임이나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국정조사 본래의 목적 취지가 아니고요. 네. 그런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선거구 재획정 얘기 좀 이게 뜨거운 현안입니다. 국민들은 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국회의원분들에게는 지금 폭탄이니까요. 예. 지금 이인재 최고위원께서 지역구가 논산, 계룡, 논산, 계룡이고 저희는 군산 23만 명이기 때문에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논산과 계룡, 금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3만입니까? 예. 그러면 그 해당 사항은 없으신데 지금 보니까 어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요. 이 중앙선관위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안을 확정을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실천위원회입니까? 이쪽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자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건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선거 있는 해 4월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12월까지 정계특위가 이제 새로운 그 인구의 변화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선거구를 조정을 하는데요. 네. 그 제때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들을 해가지고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뭐 옛날처럼 게리맨더링 같이 그렇게 어떻게 아주 안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중앙선관위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 일임해가지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그냥 국회에서 그대로 표결을 해가지고 처리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게 뭐 일단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자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에? 뭐 외부 독립기구라는 게 그게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시비거리가 없는 이런 독립기구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을 하고 또 독립성을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내면 바로 국회 심의 의결 절차 없이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는 방식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거기에는 동의하시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선거제도 백과증명식으로 여러 가지 개편안들이 지금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이런 말씀도 촉구를 하셨고 지금 선거구제 개편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요. 선진 정당들이 중대 선거구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대 선거구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 소선거구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비례대표도 없고요. 다만 독일은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정당이 거의 국가기관처럼 국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육성이 돼가지고 정당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인물을 포용하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당으로 발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이 다 명부를 그냥 전부 작성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국민들은 정당을 믿고 투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득표순으로 국회의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독일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는 우리가 채택하기에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후진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 논의는 다른 나라가 선진 정당이 하는 데가 있다면 모르지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 우리 소선거구제 또 일부는 이제 비례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능 단체 대표성 같은 것도 이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잘 발전시키는 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정당을 선진국 현대 정당으로 혁신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선거구제는 현행대로 그냥 가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비례대표 직능 강화를 위해서 비례대표도 좀 선거구 획정할 때 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 수준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별다른 개편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개헌 문제도 지금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양새인데요. 예. 지금 여당 내 비박계라고 합니까? 여당 내 비박계 또 야당이 개헌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 또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 논의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 지도부가 좀 이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예, 당 지도부는 지금 이제 아주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 있고요. 이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 헌법은 이제 87년 체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 번 이제 이 현행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도 지금 6번째인가 7번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헌법도 자꾸 수정하면서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헌론은 그전부터 쭉 있어 왔던 이야기고요. 오늘 뭐 갑자기 불거져 나온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헌 논의 자체를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 살리기하고 또 남북 관계가 어떤 마지막 변환점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국력을 집중해가지고 경제 살리고 남북 관계를 궤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개헌 이슈를 본격화하면은 이제 국력이 다 그쪽으로 돌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내든지 국회가 과반수가 찬성해가지고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경제 살리기와 이제 남북 관계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럼 국회가 단일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 개헌을 해야 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이제 권력 구조를 뭐 뭘로 하느냐? 이제 4년 중임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아니면 뭐 권력 분권형이냐? 이거 의견이 다 갈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본권이라든지 지금 당내 이재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금 된다 이런 타임 스케줄도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개헌에 대한 백가 증명식 요구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상적인 이제 목표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새누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딱 하나의 그 개헌 안에 서명할 의원이 그 과반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로 가는데요. 그래서 개헌 논의는 좀 더 광범위하게 국민적인 그 공감, 또 여야 간의 합의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조용하게 물밑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좀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남북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남북 관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안에 남북 대화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들여다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지난 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의 실력자 3분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10월 말까지 이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요. 그걸 지금 뭐 북한에서 대북 이 전단 살포 이걸 가지고 이제 무산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남북 대화는 북한 정권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 정권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말하자면 남북 관계를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선언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거에 호응해가지고 좀 실용주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발전시켜 보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든지 또는 뭐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 핵개발 포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가지고 핵도 뭐 폐기한다든지 또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기들이 이제 활동을 하겠다든지 이런 태도 변화가 일어나야만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그 아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
고위급 접촉을 비롯한 남북 대화도 지금 이제 재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북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북한의 진정한 주인,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북한 주민들이니까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예, 예.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제 사퇴 번복하고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인재 최고위원께서 상당히 많이 설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 쇼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김태호 최고위원은 아직은 뭐 젊은 패기에 찬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뭐 순간적인 그런 판단에 차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본인의 충정은 정말 이 꽉 막힌 전국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고요. 예. 또 앞으로 경제도 살리고 또 이상적으로 이제 헌법도 발전시키고 이런 데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행동도 했지만 예. 다시 또 원대 복귀해서 예. 더 무거운 책임을 자기가 이제 실천적으로 지겠다. 예. 이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이해와 사랑을 다시는 바랍니다. 그런 행동이 없을 거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더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